눈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인생을 이모작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은퇴 전 인생을 열심히 사는 인생이라고 하고요. 은퇴 후 인생을 자유롭게 좀 즐기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또 혹은 요즘은 인생 산모작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모작. 네네네.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또.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니어가 되고 나서도 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또 왜냐하면 노는데도 왜냐하면 계속 놀기만 하면 노는 게 또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조금 아주 약간 일하면서 맞아요, 놀아야지 또 노는 재미가 또 훨씬 더 커진다. 이래서 또 그래서 이제 약간의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것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놀면은 또 지겹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정년퇴직하신 지 꽤 되셨는데, 잠시도 가만히 안 계세요. 집에 있으면은 계속 나이가 더 먹고 더 늙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친구분들도 만나러 가시고 또 소일거리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조금씩 덜 늙는 느낌? 네,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 네,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곧 닥칠 네.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전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어떠세요? 이게 벌써 걱정하세요? 제가 좀 나이가 또 있다 보니. 아니, 그래도 요즘은 젊은 나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예. 유비무환 미리미리 걱정하고 그래요. 뭐 예, 예.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런 그러니까 차원에서 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의 문제나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잘 살 건지, 그냥 오래 살 게 아니라 잘 살 걸, 그리고 어떻게 살 건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쵸.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웅철 박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100세 시대의 시니어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는 김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또 잘 보내셨어요? 또 이 시니어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계셨습니까? 네,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웅철 박사님 항상 그 생각밖에 없어.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고 연령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정말 행복하고 윤택하게 정말 퀄리티 있게 살까,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그 연구를 그렇게 했는지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연구를 얼만큼 하셨는지. 네네네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날카로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죠? 자, 정작 본인은 어떻게 그렇죠. 이 은퇴 준비를 네. 하시고 본인이 계신지. 남들을 위해서 연구하지만 정작 네. 본인은 지금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왜 그런 얘기 쓰죠? 중이 제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제 머리 못 갖고 있고요. 어. 네. 혹시 요즘에 시중에 이게 화제가 되는 책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겠는데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 이런 책. 어머머, 저 있어요. 저 읽었어요. 그 책을 제가 이제 써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여쭤보긴 저자분이십니다. 그 책이 저자분이세요? 네네네. 리액션이 좀 느리신. 나 몰랐어요. 나 몰랐어. 와. 그 책은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네. 일본 사회가 초고령 그쵸.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그 책은 일본이 초고령 사회 하면서 우리나라 같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뭐 대량 은퇴를 시작하잖아요. 일본도 2000년도 중반에 그 단카이 세대라는 네. 덩어리 세대라는 이름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대량 은퇴를 했어요. 한 3년에 걸쳐서 한 800만 명 가까이가 은퇴를 해서 사회적으로도 이 많은 은퇴 인구가 어떻게 앞으로 노후를 살아가야 될 건가도 개인들도 걱정이지만 사회들 걱정이어서 근데 어떻게 살아가라 잘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제 여러 아이디어들이나 조언들이 뭐 매스컴에 쏟아져 나온 거를 이제 제가 묶어서 낸 책이 아까 말씀드린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김 부장이 본인이시죠? 이제 그렇게 네. 설정이 돼 있긴 한데 김 부장은 어떻게 그래서 걱정이 저한테 없어요? 걱정이 어떻게 없어졌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걱정을 아니까 더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모르는 게 약인데
아는 게 병인 것 아니, 내가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본인은 내가 어떻게 지금 네. 데뷔를 하고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네. 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쇄료로 먹고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뭐냐면 맞죠? 인쇄료로? 아니 또 그리고 또 뭐냐면 인생이 안 들어오는데. 본인 때문에 연구를 또 계속 하시는 거죠. 네, 역시 모르겠습니다. 이 자기만의 남은 인생을 계속해서 그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지내는 것도 중요한 노후 준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쵸.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령화 시대의 시니어 트렌드를 부분을 계속 전문성을 높여서 그를 평생 직업으로 삼으려고 준비하는 게 이제 제 은퇴 준비입니다. 아, 멋지십니다. 그리고 예. 그 책이 있잖아요. 아까 두 권이라고 했잖아요. 집필하신. 네. 근데 이제 초고령 사회 네. 답을 찾다 그 책보다는 이 김부장 요 책이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는 보면 또 은퇴를 준비하면서 또 그 시니어 분들 남녀 특징도 나오고요. 사례도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약간 재밌어요. 네. 그래요. 이제 은퇴는 열심히 했던 어떤 인생에 대해서 보상과 어떤 자유, 이제는 휴식. 우리 예전에 그 광고 카피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자, 고령화 사인 현재가 이제는 은퇴가 그렇게 반갑지만 않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떤 걸까요? 고민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의 어떤 역할, 자신의 은퇴 후에 역할을 찾는 게 가장 이제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루틴한 어떤 일상생활을 갖는 것도 뭐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혹시 지역 데뷔라는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죠? 지역 데뷔요? 네, 지역에 데뷔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 지금 혹시 원주에 작년에 데뷔했어요. 서울에 있다가.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런 적은 있습니다. 이 지역 데뷔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나 이런데 이제 데뷔를 한다는 거는 다시 처음에 이제 입성한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카이 세대라는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대량으로 은퇴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언론에 나왔던 얘기가 지역 데뷔입니다. 지역 데뷔. 지역 데뷔요. 그래서 왜 이게 지역 데뷔냐면은 그동안에 이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대부분이 직장인이 이른바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직장인들이 거의 뭐 30년 가까이 뭐 길게는 40년 직장에서 직장 주변에서 주로 터전을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가 생활이 끝나고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삶 아침부터 이제 일어날 때는 그 지역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이게 지역의 그 삶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동네죠. 동네 데뷔. 동네 데뷔를 네.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지역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이 파타임 시티즌 같은 배드타운. 아니 그러니까 파타임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죠? 잠시 들렸다가 이제 저녁에 갔다가 다시 이제 왜냐면 출퇴근하는 잠만 자고 주말에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머무는 파타임 시티즌이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오롯이 거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을 해야 돼서 풀타임 시티즌이라고 이제 그렇죠. 그전엔 잠만 잤다면. 그러니 이제 지역에 데뷔를 하는 거다. 그래서 지역에 잘 데뷔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회사 인간이다가 이제 지역의 이 사람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어디를 잘 활용하고 이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잘 살아야 여기에서 잘 살아야 또 지역의 지자체 입장에서도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일종의 신입사원인 거죠, 만약에. 지역에서의 지역에서는 데뷔했으니까 신입사원인 거네요. 신입사원은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 지자체가 이런 지역 데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은퇴해서 퇴직해서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그 직장인 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전국의 지자체가 다 내놓고 이렇게 실시를 했거든요. 일본에서.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대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58년 개띠를 비롯해서 60년대 등 초반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뭐 은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은퇴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이게 정착하면서 살지? 어떻게 이런 다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분들의 고민을 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일본에서 예전에 시행했던 이 지역 대비 프로그램을 잘 참고해서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또 같이 고민도 해보고 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김에 지역 네. 대비를 할 때 지금 신입사원에 예를 들면 뭐 그 원칙, 예를 들면 뭐 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역 그 전에 회사원으로서는 사실상 이 직책의 세계였잖아요. 예, 김 부장님이었어요, 그때는. 김 부장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계급장을 완전히 떼는 상황에서의 지역 대비인 거잖아요. 뭐 그래서 그 과거의 자기의 영광, 직책에 대해서 완전히 그거에서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급장을 뗀 이제 수평 관계에서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말같이 쉽지 그럼 않고 첫 번째 관문이 일단 호칭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또 남성분들은 이 대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약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오래 터줏대감으로 계시는 지역의 선배 여성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주로 남성분들은 이제 뭔 이야기를 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결 방안부터 이야기하거나 뭐 이렇게 뭐 공감하는 것보다 해결 방안부터 내놓고 누구 말하는 거 이제 중간에 자르고 자기 생각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그 스킬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순화가 여기에 맞게 지역사회, 지역 대비에 맞게 하는 그런 법도 있고 오히려 이제 자기가 기존에 그 회사 생활을 할 때 전문 분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 경험. 네네. 네. 그 사회적 경험을 이 지역 사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거 중요하겠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지역 사회나 이런 데서 아까 지역 대비 프로그램에서 네. 또 그거를 이제 교육을 시키고 또 연결도 매칭도 시켜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이제 잘 지금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필을 좀 해야 되겠네요. 나의 이제 장점, 네. 뭐 커리어 경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디 가서 갑자기 이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돌아다니면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지역 대비 프로그램 중에서 세미나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전시회. 그래서 그 마을에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체들이 이제 우리 단체로 오세요. 우리는 이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소개를 하는 그 장소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 가서 그런 거를 살펴보고 나하고 맞는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 내가 이거 하면 활약할 수 있겠다. 전혀 없으면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이제 터줏대감들이 이제 앉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왕따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같이 은퇴하시는 분들이 아예 새롭게 커뮤니티를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론칭을 그 지역사회 해도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활약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자기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의 이제 뭐 역할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 일단은 같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집 바깥에 나갈 일이 6개월 지나고 나면 별로 없다고 하는데 네. 그런 그 지역 대비 네.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집 바깥에 자연스럽게 나갈 일이 생기겠네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잖아요. 그 예전 같으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이제 가기 싫어서 출근을 출근을 했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이제 제재도 안 하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아침에 은퇴자들이 3대 가는 곳. 전인, 등산, 산. 산. 네. 난 급식소. 급식소를 왜?
밥 먹으러? 밥 먹고 사람들 커뮤니티 만나려고. 네. 그리고 공원. 네. 공원도 많이 갈 것 같고. 네. 그 일본 사례지만 일본 사례니까 어디예요? 일본 사례인데 1등이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지금 우리나라도 요즘 가보시면 도서관 도서관에 굉장히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서관이 우리나라 시설이 굉장히 또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요? 도서관, 두 번째가 공원. 공원. 세 번째가 재밌는데요. 혹시 은행인가요? 아니요. 은행. 좀 아마 상상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재판정이 있어요. 재판정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요? 법원. 오, 그 혹시 이제 그 어떤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판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서 방청권을 주죠. 갖기 위해서 줄 이렇게 서 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경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실제로 거기 재판정의 방청객이라고 그러나요? 네. 거기를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하나의 재밌는 갈 곳에 해당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이제 재판정이라고 그러나요? 재판정을 이게 꼽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쩔지 앞으로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 이슈에도 본인도 참여한다는 생각. 뭐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이런 건 아니죠.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그냥 구경하는 근데 거. 방청을 하는 재밌죠. 걸로. 방청. 뭐 굉장히 네. 큰 사건에 연루된 뭐 이런 거는 가서 그만큼 이제 갈 곳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갈 곳의 중요성을 뭐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사실 또 이런 얘기는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적인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죽하면 은퇴 빈민 뭐 이런 용어도 생겨났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굉장히 큰 문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기초연금이 이제 하고 또 연금, 개인연금이랄지 국민연금이 이제 그거를 커버를 이제 해주는 이제 사회복지 체제가 일부는 돼 있지. 좀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거 갖고는 이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금 겸업 노동자, 근로자. 그러니까 연금도 하나의 직장으로 놓고 연금을 받잖아요. 네네네.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이것과 겸업을 하는 뭔가 일자리를 하나 대략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안짝으로 그 일자리를 하나 찾아서 같이 병행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 그래서 연금 겸업 노동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분들은 100만 원만 받아도 일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또 과거같이 뭐 고령자라고 그래서 뭐 일할 능력이 떨어지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젊은이들과의 그 직업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은 그런 시니어들이 저임금으로도 우리가 일하겠다고 하는 게 나오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하고 일자리 충돌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국은 이 일자리를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해서 아까 좀 부족한 연금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하느냐 이 부분 같아서 일자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져서 뭐 은퇴 연령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조금의 자기의 일거리를 일부 수입이 좀 있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으로도 중요하기도 하고 그 지역 사회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렇죠.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일할 사람을 구해서 정부에서는 좋은 거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일거리라고 하는데 집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좀 일하면은 사람이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금에 좀 더 보태서 조금 더 내가 윤택해질 수 있는 거, 더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그래서 국가에서 해마다 그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그 시니어 노인 쪽
그 몫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거리 환경 하는데도 저번에도 어떤 분들 어르신들 이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당을 조금씩 받으시면서.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 부분에 등하교 하는 부분들도 이 지방 시골에는 또 어르신 공공 일자리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좋죠. 예. 무조건 이렇게 쉬는 것보다는. 근데 또 이게 한 가지 보니까 어떤 게 있냐고 하면 그 지역 대비, 동네 대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은퇴하고 난 다음, 내지는 은퇴를 또 직전에 드신 네. 그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또 버려야 될 이 행동들이 또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저 책에 있어요. 책에 네네네. 저서를 보면 50대가 되면은 버려야 될 3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재취업하기 힘든 유형 이렇게 보면 네. 가장 첫 번째 그 사례가 대기업 임원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 대기업 임원 정도 되면 다시 이제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 뭐 자존심,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급장이 있던 계급장을 어떻게 잘 떼면서 그 지역 사회에 녹아 들어가느냐, 지역 대비를 잘 하느냐. 뭐 그거는 또 하나는 이제 그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기존의 그 지역의 터줏대감으로 있던 여성분들, 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인들이 지역에서는 대선배일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죠, 이제 선배죠. 지역 대비해서 신입생이지만은 그분들을 대선배로 잘 받들어라. 이런 부분도 있죠. 근데 전혀 받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재밌는 이야기지만, 개를 산보를 시키면서, 네. 개를 산보시키다 보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좀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팁도 있고. 근데 보니까 또 그 50대, 60대뿐만 아니라 그 남녀 또 차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뭐 그런 버킷리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은퇴하고 나오고 나면 이제 뭐 인생에서 꼭 하고 싶은 것들, 후회되는 것들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을 때 또 성별로 남녀 또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남자는 또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반면에 여자는 책에 이게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제 관련해서 그 이제 남녀 이제 차이를 이제 측정하는 이제 항목이 있는 것 중에 은퇴자 일본 은퇴자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은퇴자 1000명에 물어서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좀 해보고 싶은 거, 지금 상황에서 너무 후회스러운 거, 이거를 건강, 생활,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나눠서 그 은퇴자 1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건강 분야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거,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면 이 부분은 꼭 준비를 하거나 갖춰 써야 될 것들. 이 중에 건강 분야에 혹시 1등이 어떤? 전 답을 알고 있어요. 건강도 약간 세분화시켜서. 음. 근데 이게 퇴직 전에,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할 것 리스트에 이게 1위로 뽑혔답니다. 그게 뭔데요? 건강인데 건강 안에.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치아 관리. 치아 관리. 예, 의외로 이야기를 들으면 의외인 것 같은데 공감하죠. 가만히 생각해 공감하죠. 보면은 먹는 게 중요한데. 먹는 게 이제 나이 들어가면은 이제 먹는 재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또 이제 치아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준비해서 해야 될 걸. 이제 그런 치아 부분. 치아. 예. 근데 여성 부분은 이제 그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뭐 물론 여성분도 치아를 이야기를 하지만 피부 여성분들은 그죠. 피부. 여성은 또 피부. 피부 관리 좀 할 걸 이런. 할 걸. 남성분들은 두발 두발. 이런 부분 차이가 두피. 있고 두피. 예. 탈모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1위가 또 단연코 세계적으로 이제 설문조사 나왔을 때 세계적인 1위가 여행. 여행은 뭐 영원한 버킷리스트죠.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고 싶냐, 뭐 어떻게 보내고 싶냐라고 했을 때 여행이지. 1위가 단연코 여행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이제 여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양하게 이제 시니어들을 위한 여행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학습 공부 이야기를 잠깐 이제 드렸었는데 그 여행 상품 중에 이 어학연수와 그 문화체험을 한꺼번에 이제 하나하나 세트로 해서 여행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니어 유학이라는 이제 이름을 달고 한 달 동안 예를 들어 뭐 영국 같은 데 가서 오전에는 영어 공부 좀 하고 오후에는 이제 그 문화 체험을 하는 우리 예전에 보면은 대학교 어학연수 중에서도 문화 체험을 좀 더 가미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유학 시니어 유학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남성분보다는 거의 한 60~70% 이상이 여성분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저는 완전 공감해요. 생각보다 남자분들은 약간 이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 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낯선 곳, 새로운 곳, 여기 혼자 도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저함이 약하죠. 있는 있어요. 부분. 맞습니다. 반면에 누가 케어해줘야 돼. 네, 여자들은 나 혼자 헐헐 날개 달고 날아가고 싶고 여자분들이요 더 과감하고 맞아요. 용기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60대 좀 반드시 해두면은 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어떤 게 있을까요? 60대. 네, 60대는 어떤 걸 해야지 좀 후회가 안 될까요? 저 보지 마세요. 저 아직 60대 아니에요. 네. 60대 아무래도 60대 뭐 50대 뭐 70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끊어서 10대 뭐 연령대로 이렇게 꼭 이거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네. 60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아까 한 30년 더 남은 부분인 거잖아요 인생이 노후가 더 남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풍요롭게 보내려면 취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취미 자기만의 이게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취미를 한두 개 정도 갖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60대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 취미를 내 취미를 이걸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전부터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미리미리 거기서 프리 데뷔를 하는 방법도 있고 취미도 미리미리 현역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만의 이제 몰입할 수 있는 그 취미를 길러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회적 관계, 네. 취미하고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는데 은퇴 후의 인간관계. 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은퇴 후의 인간관계라고 하면은 아까 취미에 관련된 인간관계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근거리 친구를 이제 많이 만들어라고 해요. 지근거리 친구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60세 이후에 이 관계도 있지만 혹시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떤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자기 언제든지 불러서 자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동네 친구, 지근거리 친구를 많이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인간 관계 부분, 취미 부분을 이제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 취미도 그렇고 지근거리 동네 친구도 그렇고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 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은퇴여서 그런 건데 이런 것처럼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진짜 그런 분들이 많고 힘들지. 그리고 네. 이제 또 해외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기업이나 이런데 그 은퇴 없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비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NPO라는 게 있어요. NPO. NPO? NPO는 영어로 하면 영어 약자인데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는 건데 비영리 기구인데 네. 쉽게 말하면은 사회적 기업 같은 겁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NPO 법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사회적 지역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뭐 고령자 돌봄도 있을 거고 육아 부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이제 그 고령화되면서 복잡다기한 행정 지자체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이 세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베이비 부모들이 젊은 특히 뭐 액티브 시니어 같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 문제를 그 행정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는 새로운 공공이라고도 하는데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행정으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일부 자기 이제 그 임금이나 이런 거를 보전하면서 일부 임금을 보전하면서 지역 사회의 문제도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을 일본에서 이제 NPO 법인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역 사회의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베이비부모 세대든 사회적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뭐 같이 뜻을 맞는 분들 몇 분이 사회적 기업을 지역에서 지역 밀착형 뭐 어떤 다른 뭐 전국적인 것보다는 지역 밀착형의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 행정으로부터 업무를 받아서 어느 정도 자기 임금 보전도 해가면서 지역 문제도 해결하고 자신의 평생 현역으로서 뭐 수입도 갖추고 오, 좋네요. 이런 방식이 이제 일본의 NPO 부분인데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한번 고려를 해볼 계속 필요가 있을 것 현역처럼 갈 같아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약간 그 본인들 스스로가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인정하고 포기해야 될 옛날 뭐 평상시 그 전에 현역 때 받았던 임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대우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쵸, 다른 그쵸. 가치를 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많이 또 가질 수 있는 평생 현역.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연금 겸업 노동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신용 나중에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연금이 밑에 받쳐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역 때 월급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기 80대 이상인데도 이제 현역처럼 하시는 분들 보면 네.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그 송혜 선생님 있죠. 네, 송혜 선생님은 얼마 90대 돌아가셨죠. 현역으로 현역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자기 일을 그렇게 하시면서 가는 경우는 참 부럽기도 하고 네, 쉽지 않은데 80대 이상 현역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기의 전문성을 네. 많이 살려서 그러니까요. 네, 그 전문성을 계속 뭐 송혜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저기 또 100세 이상 103세신가요? 그 김영석 교수님도 그렇고 네. 어떻게 자기 전문성 분야를 살려서 단순히 이제 살리는 게 그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과 연계지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계속해서 80세 이상 뭐 평생 현역인 거죠. 평생 현역인 부분도 있고. 전문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또 노력해서 또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리고 이제 사회의 문제 아까 해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자기 역할을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또 그 말씀하셨어요. 이런 뭐 인간관계, 뭐 네. 동네 대비, 지역 대비 이런 거 인간관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아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취미 이런 것처럼 인간관계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딱 인간관계 필요해.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마트 가서 새로운 인간관계 딱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은퇴 전에 인간관계를 위해서 미리 어떤 준비와 노력을 뭐 해야 이런 될까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은퇴 전에 현역 시절에 받아놓은 명함들이 뭐 엄청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거를 한 1년, 뭐 2년 전에 쭉 넣고 은퇴 후에 만날 사람, 은퇴 후에 도움이 될 사람을 미리 나눠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상 회사 생활에 있어서의 얻어진 인간관계는 은퇴 후에 되면은 거의 100%라고 하면 좀 그런데
상당 부분이 없어진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아, 회사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회사들이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그 미리미리 그 지역사회 아까 데뷔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네. 자기가 이제 오래 생활을 해야 되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네. 인간관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당장 그 회사 생활에 있던 회사의 그 인간관계가 이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인간관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함을 나눠봐도 진짜 이거는 퇴직한 후에도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해보시면은 쉽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네. 이제 그 관계는 회사를 떠나는 순간 사라지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두 분에 비해서는 제가 사회생활을 뭐 많이는 못했. 저도 이제 40대거든요. 40대인데 프로그램이 하나 끝나면은 또 계속 연락하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프로그램 끝나면 언제 한번 또 보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언제 한 번이 올지 모르겠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원주로 이사 갔잖아요. 네네네. 아시죠? 처음으로 서울에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40년 만에 낯선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네. 제가 가서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취미 활동에 관련된 동호회를 들었어요. 거기를 들어가니까 지금 저는 지금 1년 됐거든요. 거기 지역분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데뷔죠. 동네 아까 데뷔를 말씀드린- 제대로 그러니까.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거에 동호회를 가입하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왜냐면은 공동적인 취미가 있다 보니까 더 금방 가까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예.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할 수 타지에서 있겠네요. 온 사람이지만은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텃세를 부리지 않고 원래 지역색이 좀 있는 그렇죠. 지역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타지에서 이제 낯선 사람이 오면 근데 저한테는 좀 그런 게 없이 이게 잘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서 미리미리 그 취미, 인간관계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이게 인간관계도 뭐 그렇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주변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어르신들 네. 모임을 이제 한 20년 제 모임을 총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뭐 봤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누구나 다 정말 뭐 나는 아닐 거야라고 하는 게 없이 누구나 다 그 우울증이나 우울증 뭐 증상, 성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굉장히 그걸 상실감이라고 할 수 있고. 역할에 대한 상실감이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그다음에 같아요. 직함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비중이 크거든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떻게 보면 평생 현역 그것도 이제 연결되는 건데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지역 사회에서도 그렇고 자기 역할 찾기죠. 역할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왜냐면 집에서도 그렇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집에 가면은 또 가족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 은퇴 전 역할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은퇴 후 역할은 또 새로운 역할이거든요. 그 중요한 회사에서 좀 중책을 맡았거나 좀 높은 데 계셨던 분들은 또 그런 게 더 심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맞아요. 나오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야.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가 아, 나 이거 했던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쑥스럽고. 얼마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신 분도 처음에 6개월은 너무 놀고 즐겁게 다니시다가 어느 날 순간 자기가 없어도 이 세상이 주변이나 가족들이나 하여튼 별 문제가 없다는 걸 느끼시면 전문용어로 이제 현타가 왔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울증이 와서 이제 자살 충동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아이고, 그거 그만큼 이 자신의 역할 찾기 그게 이제 뭐 아까 MPO도 말씀드렸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취미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은퇴 후에 자기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게 뭐 굉장히 중요한 일. 어쩔 수 그러니까요. 없이 자기 역할은 자기가 찾아야 되네요. 그렇죠. 우리 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기획 쪽 일을 좀 많이 하시고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하셨잖아요. 만약에 지금 하시는 일이 좀 끝난다. 나중에 그러면 어떤 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되게 하고 이 싶은 분야에 관심이 많잖아요. 맞아요.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저의 그걸 살려갖고 예전부터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네. 전 쇼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쇼핑이요? 예, 예. 그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실버 쇼핑?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만큼 못해가지고, 예전부터 네. 하고 싶은 것 중에 이제 뭐냐 그러면, 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쇼핑을 대신해주고 싶은 거예요. 남의 쇼핑을 대신해준다? 네네네네. 쇼핑 대행이네요? 예, 예. 그걸 왜 굳이? 저는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본인이 잘 쇼핑을 하시지 뭐. 아니,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이게 돈 쓰는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인터넷 쇼핑도 괜찮고, 쇼핑을 대행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요. 잔뜩 모아가지고,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고, 이런 거. 왜냐하면 나중에 남자들은 그거 어렵거든요. 본인 통장 잔고를 잘 보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대행하고 싶다고. 아마 이런 얘기하면 남편이 깜짝 놀랄 건데, 네. 대행하고 싶다고, 대행. 알겠습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송혜 선생님이 아니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방송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이제 딱 17년 됐는데 계속 또 하고 싶죠. 근데 뭐 이제 방송국에서 또 써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정말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때는 조그만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더 시골로 좀 들어가서 음악다방을 좀 하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멋지네요. 오는 분들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사연도 듣고 나 혼자 1인 방송을 하는 음악다방을 하면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디 단체랑 그 시니어 유튜버 경진대회를 한번 열었어요. 오, 예, 재밌네요. 네, 거기서 1등이 되신 분이 고도달 TV였는데요. 고도달? 네. 오. 고수, 도사, 달인. 오. 세 분의 이제 그 동기동창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꽤 사회생활을 해서 이제 고위직까지 다 하신 분이고 뭐 그 중에 한 분은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오. 이제 예전에 장관까지 하신 네. 분인데 그게 다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이어서 세 분이 고도 달 TV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를 찍어가면서 본인들이 이제 생각했던 시니어들의 문제, 제가 자기들이 시니어가 돼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서로 이게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하고, 그 고도달 TV가 이제 1등이 돼서 대상을 받았고요. 오. 제가 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으신 시니어분들이 각각 각자 유튜버를 이렇게 운영하시고 계시는 대단한 분들 분들입니다, 깜짝 정말. 놀랐고요. 특히 나도 이제 뭐 못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요리. 예, 본인도 이제 요리 많이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맞아. 딸한테, 결혼한 딸한테 전수하는 요리 비법. 며느리한테 전수하는 요리 비법.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요. 지역의 문화 행사 같은 거 안내하는 그런 일도 하고 굉장한 다양한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버가 평생 현역의 길의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유튜버가 그쵸, 되는. 그쵸. 요즘은 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꿈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네. 맞아, 맞아. 그걸 어르신들이 네. 이게 멋있게 해내는 거 보면 참 좀 부끄러워지네요. 저는 편집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편집 없이 그냥 그대로 실시간으로 그냥 그렇게 한대요. 그거는 이제 구독자 어느 정도 늘면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해서 바로 올리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왜냐하면 좀, 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만족으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또 늘죠. 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끝으로 자, 예.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맞아요. 그거 내지는 중요할 것 뭐 같아요. 해주고 싶은 네. 네. 아까 이제 은퇴 전과 은퇴 후에 뭐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생활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은퇴를 하고 나서 요이똥 이제부터 뭔가를 취미도 하고 인간관계도 만들고 이래서는 실제로 실현이 되지 않거든요. 미리 열심히 노후 생활 잘 은퇴 후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최소 5년 정도 미리미리 예. 지역에서의 동호회 활동도 직장을 그렇죠. 다니면서 하고 예. 인간관계도 만들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은퇴도 최소 5년 전부터 미리미리. 지역 대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미리미리 하세요. 아, 제가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저는 시작할 준비를 결정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이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뭐 저도 40대지만은 이게 뭐 많이 남은 게 아니고 금방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뭘 해볼까 하니까 이게 저 시니어 모델 같은 것도 좀 하면 괜찮겠다. 그때 좀 관리를 좀 잘 해갖고 네, 네. 그런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어떤 생각 좀 해보셨어요? 저는 그 어. 시니어 모델도 네. 다 전체 아니라 저는 그 얼굴 모델만 할 거예요. 얼굴 모델만. 네, 아니면 뭐 손 모델만 한다고. 손 모델만? 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니어 보고 반지 모델 이런 거. 연락을 좀 주십시오. 이런 우리. 걸로 할 우리 거. 고민영 박사님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위로? 아니면 돈 들고 오면 쇼핑 대행해 준다거나. 쇼핑.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시니어들 이 방송 보시고요. 은퇴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네. 한번 해보시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힘도 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놀자.